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영국의 심장, 런던의 잃어버린 보석과도 같았던 한 위대한 건축물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신라의 자부심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사라졌듯 이 대성당 역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수많은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었지만 1666년 런던 대화재라는 단 하루의 재앙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당시의 기록과 놀랍도록 정교한 그림들을 통해 잿더미 속에 묻힌 위대한 성당의 문을 열고 그 내부를 거닐어 보고자 합니다. 플랜테저넷, 튜더,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의 사람들이 보고 느꼈을 그 장엄한 공간을 함께 체험하며 런던이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장. 신앙으로 잉태된 탄생 우리의 이야기는 7세기 로마로부터 잉글랜드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멜리투스라는 선교사 주교를 템스강 유역의 동색 순족에게 파견합니다. 8세기의 연대 기록가인 가경자 비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604년 브리타니아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멜리투스를 동색슨 지방의 주교로 서임했다. 그들의 중심 도시는 런던으로 바다와 육지를 통해 많은 민족이 오가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당시 왕이었던 에설버트는 멜리투스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런던시의 사도 바오로의 교회를 세웠으니 이곳이 그와 그의 후계자들이 주교자를 둘 곳이 되리라. 이렇게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목조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런던에서 가장 높은 언덕 중 하나인 러드게이트 힐에 자리 잡았지만 이 연약한 목조교회는 962년 바이킹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곧 재건되었지만 그 두 번째 교회 역시 목조 건물이었고 1087년 7월 7일 정보광 윌리엄의 통치 기간에 발생한 또 다른 화재로 소실되고 맙니다. 반복되는 화마의 비극 속에서 마침내 런던 시민들은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 부르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200년의 건설, 실현과 인내의 시간 1087년, 윌리엄 왕의 전속 사제이자 총장이었던 모리스 주교의 감독 아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작은 성의 잔해에서 나온 돌과 멀리 프랑스 캉 지방에서 운반해온 최고급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설계는 당시 유행하던 노르만 양식이었지만 건설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모리스 주교가 1108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들이 뒤를 이었지만 1135년 또다시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건설 중이던 성당을 덮쳤습니다. 이 재앙은 오히려 건축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둥근 아치 형태의 노르만 양식 대신 더 세련되고 진보된 기술인 뾰족한 첨도 아치를 사용하는 초기 고딕 양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1221년에는 성당의 상징인 높은 첨탑이 완성되었고 마침내 1240년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 성당의 축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55년에는 거센 폭풍이 지붕을 강타했고 성당 확장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세인트 페이스 교회를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신 세인트 폴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예배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는 세인트 페이스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장장 227년.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에 걸친 인고의 시간 끝에 1314년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폭은 약 32m, 길이는 무려 179m에 달했으며
첨탑의 높이는 약 149m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은 하늘에서 보았을 때 거대한 십자가 모양이었고 중앙 신도석 복도는 바오로의 산책길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동쪽 끝에는 거대한 장미창이 영롱하게 빛났고 높은 벽을 지탱하기 위해 추가된 플라잉 버트레스는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웅장한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성당 주변으로는 담장이 둘러쳐졌고 밤이 되면 문을 닫아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온갖 세속적인 범죄로부터 성스러운 공간을 보호했습니다. 담장 안쪽 회랑의 중앙에는 성직자와 런던의 중요 인물들을 위한 묘지가 있었고 벽은 죽음의 무도라는 이름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3장 왕국의 심장, 역사의 무대가 되다 완성된 세인트폴 대성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잉글랜드 왕국의 심장이자 역사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의 궁궐 앞 광장처럼 이곳은 정치와 권력, 그리고 국가적 행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483년 이곳 야외 설교단에서는 리처드 3세의 왕위 계승 정당성을 주장하는 설교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훗날 런던탑의 왕자들로 알려진 어린 에드워드 5세의 비극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의문사한 리처드 2세와 헨리 6세의 시신이 대중에게 공개된 곳도 위대한 정복 군주 헨리 5세의 유해가 안치된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1501년 튜더 왕조에 아서 왕자와 아라곤의 캐서린 공주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고 1588년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무적 함대를 격파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성당 내부는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었던 곤트의 존과 그의 부인 랭커스터의 블랑시는 중앙재단 옆에 나란히 묻혔고 그들의 무덤 위에는 손을 맞잡은 모습의 아름다운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권력자였던 펜브룩 백작 윌리엄 허버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명신이었던 니콜라스 베이컨경, 그리고 위대한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경 역시 이 성스러운 땅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곳을 걷는 것은 곧 잉글랜드의 역사를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4장 종교개혁의 상처와 순환.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당은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자 개신교 신앙 아래 대대적인 성상 파괴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신성시되던 성인들의 유물, 예를 들어 토마스 베켓의 두개골 조각이나 에설버트 왕의 턱뼈 같은 성유물들이 파괴되거나 치워졌습니다. 화려했던 성상들과 십자가, 심지어 일부 무덤들까지 훼손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 여왕 시절 잠시 옛 모습을 되찾는 듯했지만 성당을 향한 세속의 무례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런던 시의회는 맥주통이나 빵, 생선, 고기 바구니를 운반하거나 노새나 말을 이끌고 성당을 통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역시 성당이나 묘지에서 칼을 뽑거나 총을 쏘는 행위, 금전 거래를 위한 약속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1561년 6월 4일 오후 끔찍한 재앙이 성당을 덮쳤습니다. 당시 기록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오후 1~2시경 거대한 불벼락이 번쩍이더니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템스강에 있던 사람들과 도시 근교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창처럼 뾰족한 불꽃이 세인트 폴 첨탑 꼭대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유황 같은 냄새와 함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느꼈고
첨탑에서 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후 첨탑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화환 모양의 불길이 첨탑을 휘감았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첨탑 꼭대기의 십자가와 독수리상이 남쪽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길은 첨탑 전체를 집어삼켰고 지붕까지 태웠습니다. 비록 첨탑은 잃었지만 런던 시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건물 본체는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 시기 올리버 크로멜의 의회파 군대는 성당을 더욱 잔인하게 유린했습니다. 성가대석은 기병대의 막사로 변했고 무덤들은 독을 당했으며 사제들의 화려한 제의는 금실을 녹여내기 위해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막사로 쓰던 건물에 주둔하던 용기병들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나인핀스라는 볼링과 비슷한 게임을 하도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주변 이웃들의 민원으로 게임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괴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 덕분에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코 출신의 화가 벤체슬라우스 홀라르는 윌리엄 더그데일의 책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역사에 실릴사파를 위해 성당의 내외부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그려냈습니다. 만약 그의 그림이 아니었다면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내부는 영원히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5장 대화제 모든 것을 삼킨 불꽃 1660년 왕정이 복고되고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당 복구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666년 9월 2일 일요일 새벽 푸딩 레인이라는 거리의 한 빵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런던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화마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런던 대화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석조 건물인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길을 막아줄 방화벽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겁에 질린 시민들은 자신들의 귀중품을 성당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9월 4일 화요일, 마침내 불길은 600년 가까이 런던의 심장으로 서 있던 중세의 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복구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목재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일기 작가 존 이블리는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도시 남쪽 전체가 불타는 것을 보았다. 불길은 이제 세인트 폴 교회에 옮겨붙고 있었고 비계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며칠 후 불길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찾은 그는 절망에 차 이렇게 썼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세인트 폴 교회가 이제는 비참한 폐허가 된 것을 보니 무한한 슬픔에 잠긴다.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열기에 갈라지고 산산조각 났다. 6에이커나 되는 넓은 공간을 덮고 있던 납지붕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둥근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의 세인트 페이스 예배당을 덮쳤고 그곳에 안전을 위해 옮겨두었던 서점 주인들의 책들이 모두 불타 일주일 내내 타올랐다. 수많은 기념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 주교의 시신만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증거 중 하나였던 이 존경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잿더미 속에 누워있었다. 모두가 알던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사라졌습니다. 연기나는 폐허만 남았고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비극은 2019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보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우리의 숭례문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안타까움처럼 당시 런던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텄습니다.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경이 폐허 위에 새로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런던에서 보는 바로
그 돔 형태의 아름다운 성당이 옛 성당이 있던 거의 같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역사의 순간들을 여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데 쓰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돌들이 품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그곳에 깃들었던 수백 년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믿음과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으로 메아리치.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영국의 심장, 런던의 잃어버린 보석과도 같았던 한 위대한 건축물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신라의 자부심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사라졌듯 이 대성당 역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수많은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었지만 1666년 런던 대화재라는 단 하루의 재앙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당시의 기록과 놀랍도록 정교한 그림들을 통해 잿더미 속에 묻힌 위대한 성당의 문을 열고 그 내부를 거닐어 보고자 합니다. 플랜테저넷, 튜더,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의 사람들이 보고 느꼈을 그 장엄한 공간을 함께 체험하며 런던이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장. 신앙으로 잉태된 탄생 우리의 이야기는 7세기 로마로부터 잉글랜드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멜리투스라는 선교사 주교를 템스강 유역의 동색 쓴족에게 파견합니다. 8세기의 연대 기록가인 가경자 비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604년 브리타니아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멜리투스를 동색 쓴 지방의 주교로 서임했다. 그들의 중심 도시는 런던으로 바다와 육지를 통해 많은 민족이 오가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당시 왕이었던 에설버트는 멜리투스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런던시의 사도 바오로의 교회를 세웠으니 이곳이 그와 그의 후계자들이 주교자를 둘 곳이 되리라. 이렇게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목조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런던에서 가장 높은 언덕 중 하나인 러드게이트 힐에 자리 잡았지만 이 연약한 목조교회는 962년 바이킹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곧 재건되었지만 그 두 번째 교회 역시 목조 건물이었고 1087년 7월 7일 정보광 윌리엄의 통치 기간에 발생한 또 다른 화재로 소실되고 맙니다. 반복되는 화마의 비극 속에서 마침내 런던 시민들은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 부르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200년의 건설, 실현과 인내의 시간. 1087년 윌리엄 왕의 전속 사제이자 총장이었던 모리스 주교의 감독 아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작은 성의 잔해에서 나온 돌과 멀리 프랑스 캉 지방에서 운반해온 최고급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설계는 당시 유행하던 노르만 양식이었지만 건설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모리스 주교가 1108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들이 뒤를 이었지만 1135년 또다시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건설 중이던 성당을 덮쳤습니다. 이 재앙은 오히려 건축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둥근 아치 형태의 노르만 양식 대신 더 세련되고 진보된 기술인 뾰족한 첨도 아치를 사용하는 초기 고딕 양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1221년에는 성당의 상징인 높은 첨탑이 완성되었고 마침내 1240년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 성당의 축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55년에는 거센 폭풍이 지붕을 강타했고 성당 확장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세인트 페이스 교회를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신 세인트 폴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예배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는 세인트 페이스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장장 227년,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에 걸친 인고의 시간 끝에 1314년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폭은 약 32m, 길이는 무려 179m에 달했으며 첨탑의 높이는 약 149m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은 하늘에서 보았을 때 거대한 십자가 모양이었고 중앙 신도석 복도는 바오로의 산책길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동쪽 끝에는 거대한 장미창이 영롱하게 빛났고 높은 벽을 지탱하기 위해 추가된 플라잉 버트레스는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웅장한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성당 주변으로는 담장이 둘러쳐졌고 밤이 되면 문을 닫아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온갖 세속적인 범죄로부터 성스러운 공간을 보호했습니다. 담장 안쪽 회랑의 중앙에는 성직자와 런던의 중요 인물들을 위한 묘지가 있었고 벽은 죽음의 무도라는 이름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3장, 왕국의 심장, 역사의 무대가 되다 완성된 세인트 폴 대성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잉글랜드 왕국의 심장이자 역사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의 궁궐 앞 광장처럼 이곳은 정치와 권력, 그리고 국가적 행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483년 이곳 야외 설교단에서는 리처드 3세의 왕위 계승 정당성을 주장하는 설교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훗날 런던탑의 왕자들로 알려진 어린 에드워드 5세의 비극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의문사한 리처드 2세와 헨리 6세의 시신이 대중에게 공개된 곳도 이대한 정복군주 헨리 5세의 유해가 안치된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1501년 튜더 왕조의 아서 왕자와 아라곤의 캐서린 공주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고 1588년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무적 함대를 격파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성당 내부는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었던 곤트의 존과 그의 부인 랭커스터의 블랑시는 중앙재단 옆에 나란히 묻혔고 그들의 무덤 위에는 손을 맞잡은 모습의 아름다운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권력자였던 펜브룩 백작 윌리엄 허버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명신이었던 니콜라스 베이컨경, 그리고 위대한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경 역시 이 성스러운 땅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곳을 걷는 것은 곧 잉글랜드의 역사를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4장, 종교개혁의 상처와 순환.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당은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자 개신교 신앙 아래 대대적인 성상 파괴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신성시되던 성인들의 유물, 예를 들어 토마스 베켓의 두개골 조각이나 에설버트 왕의 턱뼈 같은 성유물들이 파괴되거나 치워졌습니다. 화려했던 성상들과 십자가, 심지어 일부 무덤들까지 훼손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 여왕 시절 잠시 옛 모습을 되찾는 듯했지만 성당을 향한 세속의 무례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런던 시의회는 맥주통이나 빵, 생선, 고기 바구니를 운반하거나 노새나 말을 이끌고 성당을 통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역시 성당이나 묘지에서 칼을 뽑거나 총을 쏘는 행위, 금전 거래를 위한 약속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1561년 6월 4일 오후 끔찍한 재앙이 성당을 덮쳤습니다. 당시 기록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오후 한두 시경 거대한 불벼락이 번쩍이더니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템스강에 있던 사람들과 도시 근교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창처럼 뾰족한 불꽃이 세인트 폴 첨탑 꼭대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유황 같은 냄새와 함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느꼈고 첨탑에서 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후 첨탑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화환 모양의 불길이 첨탑을 휘감았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첨탑 꼭대기의 십자가와 독수리상이 남쪽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길은 첨탑 전체를 집어삼켰고 지붕까지 태웠습니다. 비록 첨탑은 잃었지만 런던 시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건물 본체는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 시기 올리버 크로멜의 의회파 군대는 성당을 더욱 잔인하게 유린했습니다. 성가대석은 기병대의 막사로 변했고 무덤들은 독을 당했으며 사제들의 화려한 제의는 금실을 녹여내기 위해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막사로 쓰던 건물에 주둔하던 용기병들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나인핀스라는 볼링과 비슷한 게임을 하도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주변 이웃들의 민원으로 게임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괴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 덕분에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코 출신의 화가 벤체슬라우스 홀라르는 윌리엄 더그데일의 책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역사의 실릴사파를 위해 성당의 내외부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그려냈습니다. 만약 그의 그림이 아니었다면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내부는 영원히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5장 대화제 모든 것을 삼킨 불꽃 1660년 왕정이 복고되고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당 복구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666년 9월 2일 일요일 새벽 푸딩 레인이라는 거리의 한 빵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런던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화마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런던 대화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석조 건물인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길을 막아줄 방화벽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겁에 질린 시민들은 자신들의 귀중품을 성당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9월 4일 화요일, 마침내 불길은 600년 가까이 런던의 심장으로 서 있던 중세의 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복구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목재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일기 작가 존 이블리는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도시 남쪽 전체가 불타는 것을 보았다. 불길은 이제 세인트 폴 교회에 옮겨붙고 있었고 비계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며칠 후 불길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찾은 그는 절망에 차 이렇게 썼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세인트 폴 교회가 이제는 비참한 폐허가 된 것을 보니 무한한 슬픔에 잠긴다.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열기에 갈라지고 산산조각 났다. 6에이커나 되는 넓은 공간을 덮고 있던 납지붕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둥근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의 세인트 페이스 예배당을 덮쳤고 그곳에 안전을 위해 옮겨두었던 서점 주인들의 책들이 모두 불타 일주일 내내 타올랐다. 수많은 기념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 주교의 시신만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증거 중 하나였던 이 존경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잿더미 속에 누워 있었다. 모두가 알던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사라졌습니다. 연기나는 폐허만 남았고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비극은 2019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보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우리의 숭례문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안타까움처럼 당시 런던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 텄습니다.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경이 폐허 위에 새로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런던에서 보는 바로 그 돔 형태의 아름다운 성당이 옛 성당이 있던 거의 같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역사의 순간들을 여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데 쓰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돌들이 품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그곳에 깃들었던 수백 년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믿음과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으로 메아리 치.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영국의 심장, 런던의 잃어버린 보석과도 같았던 한 위대한 건축물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신라의 자부심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사라졌듯 이 대성당 역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수많은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었지만 1666년 런던 대화재라는 단 하루의 재앙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당시의 기록과 놀랍도록 정교한 그림들을 통해 잿더미 속에 묻힌 위대한 성당의 문을 열고 그 내부를 거닐어 보고자 합니다. 플랜테저넷, 튜더,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의 사람들이 보고 느꼈을 그 장엄한 공간을 함께 체험하며 런던이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장. 신앙으로 잉태된 탄생 우리의 이야기는 7세기 로마로부터 잉글랜드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멜리투스라는 선교사 주교를 템스강 유역의 동색 순족에게 파견합니다. 8세기의 연대 기록가인 가경자 비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604년 브리타니아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멜리투스를 동색슨 지방의 주교로 서임했다. 그들의 중심 도시는 런던으로 바다와 육지를 통해 많은 민족이 오가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당시 왕이었던 에설버트는 멜리투스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런던시의 사도 바오로의 교회를 세웠으니 이곳이 그와 그의 후계자들이 주교자를 둘 곳이 되리라. 이렇게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목조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런던에서 가장 높은 언덕 중 하나인 러드게이트 힐에 자리 잡았지만 이 연약한 목조 교회는 962년 바이킹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곧 재건되었지만 그 두 번째 교회 역시 목조 건물이었고 1087년 7월 7일 정보광 윌리엄의 통치 기간에 발생한 또 다른 화재로 소실되고 맙니다. 반복되는 화마의 비극 속에서 마침내 런던 시민들은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 부르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200년의 건설, 실현과 인내의 시간 1087년, 윌리엄 왕의 전속 사제이자 총장이었던 모리스 주교의 감독 아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작은 성의 잔해에서 나온 돌과 멀리 프랑스 캉 지방에서 운반해온 최고급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설계는 당시 유행하던 노르만 양식이었지만 건설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모리스 주교가 1108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들이 뒤를 이었지만 1135년 또다시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건설 중이던 성당을 덮쳤습니다. 이 재앙은 오히려 건축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둥근 아치 형태의 노르만 양식 대신 더 세련되고 진보된 기술인 뾰족한 첨도 아치를 사용하는 초기 고딕 양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1221년에는 성당의 상징인 높은 첨탑이 완성되었고 마침내 1240년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 성당의 축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55년에는 거센 폭풍이 지붕을 강타했고 성당 확장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세인트 페이스 교회를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신 세인트 폴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예배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는 세인트 페이스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장장 227년,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에 걸친 인고의 시간 끝에 1314년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폭은 약 32m, 길이는 무려 179m에 달했으며 첨탑의 높이는 약 149m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은 하늘에서 보았을 때 거대한 십자가 모양이었고 중앙 신도석 복도는 바오로의 산책길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동쪽 끝에는 거대한 장미창이 영롱하게 빛났고 높은 벽을 지탱하기 위해 추가된 플라잉 버트레스는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웅장한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성당 주변으로는 담장이 둘러쳐졌고 밤이 되면 문을 닫아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온갖 세속적인 범죄로부터 성스러운 공간을 보호했습니다. 담장 안쪽 회랑의 중앙에는 성직자와 런던의 중요 인물들을 위한 묘지가 있었고 벽은 죽음의 무도라는 이름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3장, 왕국의 심장, 역사의 무대가 되다 완성된 세인트 폴 대성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잉글랜드 왕국의 심장이자 역사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의 궁궐 앞 광장처럼 이곳은 정치와 권력, 그리고 국가적 행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483년 이곳 야외 설교단에서는 리처드 3세의 왕위 계승 정당성을 주장하는 설교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훗날 런던탑의 왕자들로 알려진 어린 에드워드 5세의 비극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의문사한 리처드 2세와 헨리 6세의 시신이 대중에게 공개된 곳도 이대한 정복 군주 헨리 5세의 유해가 안치된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1501년 튜더 왕조의 아서 왕자와 아라곤의 캐서린 공주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고 1588년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무적 함대를 격파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성당 내부는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었던 곤트의 존과 그의 부인 랭커스터의 블랑시는 중앙재단 옆에 나란히 묻혔고 그들의 무덤 위에는 손을 맞잡은 모습의 아름다운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권력자였던 펜브룩 백작 윌리엄 허버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명신이었던 니콜라스 베이컨경, 그리고 위대한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경 역시 이 성스러운 땅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곳을 걷는 것은 곧 잉글랜드의 역사를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4장, 종교개혁의 상처와 순환.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당은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자 개신교 신앙 아래 대대적인 성상 파괴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신성시되던 성인들의 유물, 예를 들어 토마스 베켓의 두개골 조각이나 에설버트 왕의 턱뼈 같은 성유물들이 파괴되거나 치워졌습니다. 화려했던 성상들과 십자가, 심지어 일부 무덤들까지 훼손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 여왕 시절 잠시 옛 모습을 되찾는 듯했지만 성당을 향한 세속의 무례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런던 시의회는 맥주통이나 빵, 생선, 고기 바구니를 운반하거나 노새나 말을 이끌고 성당을 통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역시 성당이나 묘지에서 칼을 뽑거나 총을 쏘는 행위, 금전 거래를 위한 약속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1561년 6월 4일 오후 끔찍한 재앙이 성당을 덮쳤습니다. 당시 기록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오후 1~2시경 거대한 불벼락이 번쩍이더니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템스강에 있던 사람들과 도시 근교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창처럼 뾰족한 불꽃이 세인트 폴 첨탑 꼭대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유황 같은 냄새와 함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느꼈고 첨탑에서 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후 첨탑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화환 모양의 불길이 첨탑을 휘감았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첨탑 꼭대기의 십자가와 독수리상이 남쪽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길은 첨탑 전체를 집어삼켰고 지붕까지 태웠습니다. 비록 첨탑은 잃었지만 런던 시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건물 본체는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 시기 올리버 크로멜의 의회파 군대는 성당을 더욱 잔인하게 유린했습니다. 성가대석은 기병대의 막사로 변했고 무덤들은 도굴당했으며 사제들의 화려한 제의는 금실을 녹여내기 위해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막사로 쓰던 건물에 주둔하던 용기병들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나인핀스라는 볼링과 비슷한 게임을 하도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주변 이웃들의 민원으로 게임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괴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 덕분에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코 출신의 화가 벤체슬라우스 홀라르는 윌리엄 더그데일의 책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역사에 실릴사파를 위해 성당의 내외부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그려냈습니다. 만약 그의 그림이 아니었다면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내부는 영원히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5장 대화제 모든 것을 삼킨 불꽃 1660년 왕정이 복고되고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당 복구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666년 9월 2일 일요일 새벽 푸딩 레인이라는 거리의 한 빵집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런던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화마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런던 대화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석조 건물인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길을 막아줄 방화벽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겁에 질린 시민들은 자신들의 귀중품을 성당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9월 4일 화요일, 마침내 불길은 600년 가까이 런던의 심장으로 서 있던 중세의 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복구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목재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일기 작가 존 이블리는 그 참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도시 남쪽 전체가 불타는 것을 보았다. 불길은 이제 세인트 폴 교회에 옮겨붙고 있었고 비계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며칠 후 불길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찾은 그는 절망에 차 이렇게 썼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던 세인트 폴 교회가 이제는 비참한 폐허가 된 것을 보니 무한한 슬픔에 잠긴다.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열기에 갈라지고 산산조각 났다. 6에이커나 되는 넓은 공간을 덮고 있던 납지붕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둥근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의 세인트 페이스 예배당을 덮쳤고 그곳에 안전을 위해 옮겨두었던 서점 주인들의 책들이 모두 불타 일주일 내내 타올랐다. 수많은 기념비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한 주교의 시신만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증거 중 하나였던 이 존경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잿더미 속에 누워있었다. 모두가 알던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사라졌습니다. 연기나는 폐허만 남았고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비극은 2019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보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우리의 숭례문이 화염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안타까움처럼 당시 런던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텄습니다.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경이 폐허 위에 새로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런던에서 보는 바로 그 돔 형태의 아름다운 성당이 옛 성당이 있던 거의 같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역사의 순간들을 여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처럼 귀한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리는 데 쓰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돌들이 품었던 수많은 이야기와 그곳에 깃들었던 수백 년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믿음과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감동으로 메아리 치.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영국의 심장, 런던의 잃어버린 보석과도 같았던 한 위대한 건축물을 찾아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신라의 자부심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사라졌듯 이 대성당 역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수많은 역사의 증인으로 서 있었지만 1666년 런던 대화재라는 단 하루의 재앙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당시의 기록과 놀랍도록 정교한 그림들을 통해 잿더미 속에 묻힌 위대한 성당의 문을 열고 그 내부를 거닐어 보고자 합니다. 플랜테저넷, 튜더, 그리고 스튜어트 왕조의 사람들이 보고 느꼈을 그 장엄한 공간을 함께 체험하며 런던이 잃어버린 역사의 한 조각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장. 신앙으로 잉태된 탄생 우리의 이야기는 7세기 로마로부터 잉글랜드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시기에서 시작됩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멜리투스라는 선교사 주교를 템스강 유역의 동색 순족에게 파견합니다. 8세기의 연대 기록가인 가경자 비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604년 브리타니아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멜리투스를 동색슨 지방의 주교로 서임했다. 그들의 중심 도시는 런던으로 바다와 육지를 통해 많은 민족이 오가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당시 왕이었던 에설버트는 멜리투스의 설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런던시의 사도 바오로의 교회를 세웠으니 이곳이 그와 그의 후계자들이 주교자를 둘 곳이 되리라. 이렇게 세워진 첫 번째 교회는 목조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런던에서 가장 높은 언덕 중 하나인 러드게이트 힐에 자리 잡았지만 이 연약한 목조 교회는 962년 바이킹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곧 재건되었지만 그 두 번째 교회 역시 목조 건물이었고 1087년 7월 7일 정보광 윌리엄의 통치 기간에 발생한 또 다른 화재로 소실되고 맙니다. 반복되는 화마의 비극 속에서 마침내 런던 시민들은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 부르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200년의 건설, 실현과 인내의 시간. 1087년 윌리엄 왕의 전속 사제이자 총장이었던 모리스 주교의 감독 아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작은 성의 잔해에서 나온 돌과 멀리 프랑스 캉 지방에서 운반해온 최고급 석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설계는 당시 유행하던 노르만 양식이었지만 건설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모리스 주교가 1108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들이 뒤를 이었지만 1135년 또다시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여 건설 중이던 성당을 덮쳤습니다. 이 재앙은 오히려 건축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둥근 아치 형태의 노르만 양식 대신 더 세련되고 진보된 기술인 뾰족한 첨도 아치를 사용하는 초기 고딕 양식이 도입된 것입니다. 1221년에는 성당의 상징인 높은 첨탑이 완성되었고 마침내 1240년 캔터베리 대주교에 의해 성당의 축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55년에는 거센 폭풍이 지붕을 강타했고 성당 확장을 위해 기존에 있던 세인트 페이스 교회를 허물어야 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들은 대신 세인트 폴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예배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는 세인트 페이스 예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장장 227년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에 걸친 인고의 시간 끝에 1314년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은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폭은 약 32m, 길이는 무려 179m에 달했으며 첨탑의 높이는 약 149m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은 하늘에서 보았을 때 거대한 십자가 모양이었고 중앙 신도석 복도는 바오로의 산책길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동쪽 끝에는 거대한 장미창이 영롱하게 빛났고 높은 벽을 지탱하기 위해 추가된 플라잉 버트레스는 마치 건물의 뼈대처럼 웅장한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성당 주변으로는 담장이 둘러쳐졌고 밤이 되면 문을 닫아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온갖 세속적인 범죄로부터 성스러운 공간을 보호했습니다. 담장 안쪽 회랑의 중앙에는 성직자와 런던의 중요 인물들을 위한 묘지가 있었고 벽은 죽음의 무도라는 이름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3장 왕국의 심장, 역사의 무대가 되다 완성된 세인트 폴 대성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 잉글랜드 왕국의 심장이자 역사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의 궁궐 앞 광장처럼 이곳은 정치와 권력, 그리고 국가적 행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1483년 이곳 야외 설교단에서는 리처드 3세의 왕위 계승 정당성을 주장하는 설교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훗날 런던탑의 왕자들로 알려진 어린 에드워드 5세의 비극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의문사한 리처드 2세와 헨리 6세의 시신이 대중에게 공개된 곳도 이대한 정복 군주 헨리 5세의 유해가 안치된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1501년 튜더 왕조의 아서 왕자와 아라곤의 캐서린 공주가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고
1588년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무적 함대를 격파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성당 내부는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가득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었던 곤트의 존과 그의 부인 랭커스터의 블랑시는 중앙재단 옆에 나란히 묻혔고 그들의 무덤 위에는 손을 맞잡은 모습의 아름다운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튜더 왕조의 권력자였던 펜브룩 백작 윌리엄 허버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명신이었던 니콜라스 베이컨경, 그리고 위대한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경 역시 이 성스러운 땅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곳을 걷는 것은 곧 잉글랜드의 역사를 밟고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4장. 종교개혁의 상처와 순환. 그러나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당은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자 개신교 신앙 아래 대대적인 성상 파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신성시되던 성인들의 유물, 예를 들어 토마스 베켓의 두개골 조각이나 에설버트 왕의 턱뼈 같은 성유물들이 파괴되거나 치워졌습니다. 화려했던 성상들과 십자가, 심지어 일부 무덤들까지 훼손되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 여왕 시절 잠시 옛 모습을 되찾는 듯했지만 성당을 향한 세속의 무례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런던 시의회는 맥주통이나 빵, 생선, 고기 바구니를 운반하거나 노새나 말을 이끌고 성당을 통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역시 성당이나 묘지에서 칼을 뽑거나 총을 쏘는 행위, 금전 거래를 위한 약속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1561년 6월 4일 오후 끔찍한 재앙이 성당을 덮쳤습니다. 당시 기록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오후 1~2시경 거대한 불벼락이 번쩍이더니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천둥 소리가 뒤따랐다. 템스강에 있던 사람들과 도시 근교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창처럼 뾰족한 불꽃이 세인트 폴 첨탑 꼭대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관통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유황 같은 냄새와 함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느꼈고 첨탑에서 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얼마 후 첨탑 꼭대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화환 모양의 불길이 첨탑을 휘감았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첨탑 꼭대기의 십자가와 독수리상이 남쪽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길은 첨탑 전체를 집어삼켰고 지붕까지 태웠습니다. 비록 첨탑은 잃었지만 런던 시민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건물 본체는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비극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잉글랜드 내전 시기 올리버 크로멜의 의회파 군대는 성당을 더욱 잔인하게 유린했습니다. 성가대석은 기병대의 막사로 변했고 무덤들은 독을 당했으며 사제들의 화려한 제의는 금실을 녹여내기 위해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막사로 쓰던 건물에 주둔하던 용기병들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나인핀스라는 볼링과 비슷한 게임을 하도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주변 이웃들의 민원으로 게임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괴 속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 덕분에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코 출신의 화가 벤체슬라우스 홀라르는 윌리엄 더그데일의 책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역사에 실릴사파를 위해 성당의 내외부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그려냈습니다. 만약 그의 그림이 아니었다면 옛 세인트 폴 대성당의 내부는 영원히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5장. 대화제, 모든 것을 삼킨 불꽃. 1660년
왕정이 복고되고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당 복구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